안녕하세요. BTMS, 보타임의 실버 채널입니다. 1월 23일 헤드라인 팩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뉴스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시 댓글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영상을 보다 나면 화가 치밀고 우라통이 터지는데 여러분들이 욕설을 달면 저하고 올리신 분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많으신 분들이 서로가 댓글을 공유하게 되면 의견 교환도 수월하게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팁을 드리자고 하면 욕설은 10원짜리부터 1000만원짜리까지도 있고요. 꽃같이 예쁜도 있고 멍멍이 녀석들도 있고 복받을 녀석들도 있고 해피한 녀석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골라서 올리시면 우리 서로가 좀 더 공감대가 넓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보타이맨. 네, 어저께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주방위군들이 취임식이 끝난 후에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내쫓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즘 워싱턴 DC의 날씨가 섭씨 한 4, 5도, 그러니까 화실은 한 40도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 매선 추운 날씨인데 주방위군들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화장실도 하나밖에 없고 전기 콘센트도 하나밖에 없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을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주방위군들을 수고한다고 메디슨 커튼 노스캐롤라이나 의원이 이렇게 피자를 배달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팽당하고 공화당에서 이렇게 피자를 얻어먹은 간격이 있겠죠.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군경에게 자기 워싱턴 DC에 있는 도널드 트럼프 호텔을 전체 개방을 해서 거기 와서 따뜻하게 쉬고 있으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래야 많은 군인과 주방위군들이 도널드 트럼프 호텔에 몰려와서 러비고 호텔 객실에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리더의 표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메스캅은 CPEC 주관자, ACU 회장, 컵스트래터지 로비 회사의 회장입니다. 이 회장이 이번에 사면 추진 명목으로 PTPT로부터 75만 불을 도네이션을 로비스트 자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PD는 사면을 얻지 못하고 2019년도에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정권 사기 혐의로 20년형을 살아야 합니다. 한편 로비스트인 CPEC 행사 주관자이며 ACU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 커뮤니케이션 실장이었던 메르세데스 컵의 남편입니다. 따라서 지금 구설수에 올라 있으며 이 돈은 75만 불을 돌려줄지 안 돌려줄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재단에 도네이션 한계되어 있기 때문에 돌려줘도 되고 안 돌려줘도 된다고 합니다. 22일 오후 상원에서 로이드 오스틴 예비역 대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인준하였습니다. 로이드 오스틴은 상원에서 93대 2로 승인을 받아 최초의 흑인 국방부 장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1947년 제정된 법에 의하면 위임 장교로 근무한 후 7년 이내는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법을 만들기도 하고 규정을 어기기도 하는 것이 상원입니다. 미치 매코넬의 변명이 악권입니다. 시민과 군 사이의 조화를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인물이라서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찬성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척키랑 어떤 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수상이 바이든이 백악관에서 윈스턴 처칠 수상의 흉상을 치운 것에 대하여 비난은 삼가하고 있으나 오바마 정부 때는 영국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조 바이든은 취임 후 집무실에 있는 미국인 어머니의 아들인 윈스턴 처칠경의 흉상을 치우고 로자 파크, 시저 샤베스, 일리노 루즈벨트 등의 조각상들로 대체하였습니다. 오바마 때 치웠던 처칠 흉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다시 집무실에 돌아왔으며 테레사 메이 전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둘이서 흉상 앞에서 기념 촬영도 하고 했습니다. 화제의 흉상은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수상이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윈스턴 처칠경은 2차 대전 때 독일의 전체 나치주의에 대항하여 민주주의를 사수하였던 영웅입니다. 그런데 윈스턴 처칠을 지우고 지금 샤베스나 이런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 혁명가들 흉상을 갖다 놓고 있습니다. 바이든 취임 후에 수많은 이호 행정명령이 나오고 있다고 하여 연방정부 문서기록 보존실에 들어가 보았더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18일 날 5건의 이호를 발행한 후에 조 바이든의 어떤 행정명령도 없었습니다.
사인하는 장면이 백악관 집무실이 아닌 당선자 사무실이라서 이상하다 했는데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미리 설레발을 치며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군요. 참고로 정부 공식 문서 사이트는 federalregister.gov/presidential-document/executive order입니다.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트위터가 13세 때 아동 포르노 촬영을 당한 19세 된 익명의 여성에게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인신매매범들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는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3차례나 요구하였으나 컨텐츠를 검열하였지만 정책 위반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가 피해당한 소녀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 여성은 13세 때 학생으로 가져간 16세 된 동급생으로부터 사진 교환을 시작하였으나 그 다음에는 더욱 심각한 협박과 선정적인 사진을 요구하여 거절하였으며 그 이후로는 그 사건을 잊고 있었는데 최근에 트위터에서 자신의 사진이 유포되고 있는 것을 발견, 삭제 요청을 트위터에 하였으나 트위터 측의 무성의한 처리로 결국 법정 소송으로 번진 것입니다. 국토안보부 에이전트가 연락을 한 후에야 동영상을 내렸으며 그때까지 조회수가 16만 7천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렉 에버 텍사스 주지사,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크리스 스누누 뉴햄셔 주지사 이 세 분이 15,000명의 주방위군을 철수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한 15,000명의 주방위군들은 각각 자기 소속주로 돌아가게 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크리스 스누누 주지사의 트윗이 의미가 심장합니다. 그들은 수준 이하의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며 DC에서의 주방위군에 대한 홀대를 은근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온 7,000명의 주방위군 병력은 1월 말까지 주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악명이 높은 MS-13 불체자인 갱단원이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간 10여 차례나 강제 추방을 당하였으나 이번에는 검거가 되어 수감되어 있다가 석방이 되었습니다. 배심원 협박에 의한 무죄 추정인데 3살짜리 애기가 보는 앞에서 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으며 이번 LA 카운티 교도소에서 석방이 되었습니다. 마땅히 강제 추방인데 100일간의 추방 금지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비바 바이든 대통령 선서식이 있은 지 24시간 만에 미군의 시리아 진입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리아 국영통신사인 SANA를 인용하여 I-24 뉴스는 목요일 헬기의 지원하에 약 40대의 트럭과 장갑차가 시리아 북동부에 진입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걱정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